이시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에요. 멋있다. 굉장히 보는 상태가 엄청 좋은 신전이에요. 엄청 좋네요. 지금까지 본 거에 비해.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신전이어서 그래요. 복원. 아니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기원전 50년 전에 완공이 돼요. 이집트 아니 근데 적으로 그래도 최근에. 기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집트 적으로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최근이니까. 이 정도면 최신식 빌딩이지 뭐. 그러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벤누로 이제 조사를 떠난 탐사선의 이름이 오시리스다. 근데 뭔가 벤누 이집트 이름이니까 오시리스로 이집트의 유명한 신의 이름 오시리스를 넣어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리스 렉스가 약어예요. 이런 단어의 약어 이게 진짜 이건 만든 거죠? 누가 봐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시리스를 정해놓고 껴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노력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소행성을 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맞아요.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소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태양계의 근원, 태양계의 형성 당시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물과 생명체의 기원도 소행성에서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진을 찾는 거죠. 네네. 소행성을 탐사를 한다는 거는 스펙트럴 인터프리테이션은 분광 분석을 해서 예. 소행성의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네. 하는 거고 시큐리티 저기 지구방어죠. 저기가 바로 지구방어. 벤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근접 천체 그 중에서도 네. 지구 위협 천체이기 때문에 네. 방어를 할 필요가 있는 특별 거죠. 감시 대상이니까. 자, 그리고 리골리스 익스플로러가 아마 이제 지표면 조사. 레굴리스는 그냥 흙이에요. 흙. 네. 이런 그러니까 흙을 이제 흙을 갖고 와서 조사를 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저런 그래서 렉스가 된 거구나. 근사하죠. 오시리스 렉스 뭐 발음도 괜찮고 의미도 괜찮고. 이 정도면 진짜 잘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뭘 만들어야 돼. 근데 뭐 예를 들어 리소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리소스 같은 게 막 앞에 시작되는 게 없어. 네, 그럼 중간에 막 알 튀어나오고 그렇죠, 막 이러거든요. 네. 갑자기 걔만 대문자 되면서. 이 정도면 성공적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네, 매우 성공. 엄청나게 성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저 이집트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 오시리스 렉스가 지구에 와서 캡슐을 떨구고 다시 확보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맞아요. 근데 오시리스 렉스가 다시 떠나요. 다시 이미 떠났죠. 떠났어요. 이미 부활했어요. 이게 던지고 떠났어. 오시리스가 이제 떠나는 곳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소행성이에요. 이 소행성의 이름도 이집트예요. 근데 그건 몰랐어요. 이게 네. 되게 유명한 소행성이거든요. 예,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한.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속상한 게 네, 맞아요. 원래 이게 한국에서 있었죠. 사실 한국에서 저 소행성에 대해서 뭐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꽤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다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 오시리스 렉스가 이 여길로 다시 떠난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 항상 나와요. 한국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오시리스 우리가 렉스가 간다.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전 세계가 이 아포피스 탐사는 맞아요. 한국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약간 암묵적 동의가 되어 있는 맞아요. 상태였어요. 예. 그런데 어째서 왜? 이거는 너네 거라. 야, 너네도 이제 충분히 할수 우주 탐사 이 정도 능력도 있고 솔직히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오면 너네가 가서 살짝 보고 와라. 미국도 동의한 상태고 뭐 다 동의한 상태였는데 일본도 약간 뭐 너네가 해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동의된 상태였는데 예타 사업에서 잘렸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뭐 저는 과학 쪽에 종사자도 아니지만 소식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뭐 완대과학 이전에 그 과학 관련된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관련된 분들이 되게 막 항상 들떠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당연히 될 줄 알았었던 거였어요, 진짜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미래를 위해서. 아이고,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이거 사실 요 소행성의 이름이 아포피스예요. 아포피스죠. 아포피스는 역시 이집트 신화에서 오는 그 이름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이것도 지구의 위협적인 천체여서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이게 싶어요. 아포피스가 되게 가까운 2029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8년도인가 20년도 사이에 이제 이걸 추적을 하잖아요. 아까 2016년도에 예, PDCO 예, 만들었다고 예. 그랬잖아요. 우리 지구방위대. 네. 그래서 측정을 해봤는데 야, 얘 이놈 새끼가 충돌을 할 것 같네? 그리고 이 충돌 등급을 나눈 토리너 척도라고 있어요. 이 토리너 척도에서 유일하게 4등급을 받은 매우 충돌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천체로 분류가 됐었어요. 보시면은 지금 파란 게 지구죠. 예, 파란 게 지구. 아포피스가 이제 2029년도에 4월 14일이죠. 저기 보시면은 되게 가까이 지나가죠. 저게 어느 정도 가까이 근접을 하냐면은 우리 통신하고 날씨 측정하는 정지 위성 있죠. 네, 네. 그 고도가 36,000km거든요. 36,000, 네. 그거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오!
그러니까 언젠가는 위험할 정도의 그 정도는 됐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행성 탐사에 아직 그 정도 멀리까지 갈 기술은 없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우리나라 정지궤도 그냥 쏘는데 그렇죠. 가면 되잖아. 이걸 못한 거지. 오는데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오시리스 렉스가 진짜 너네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몇 번 확인했어요. 몇 번 확인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간 거죠.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근데 아포피스가 그러면 누구냐?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저 뱀이에요. 여기서 특히 뱀이 하찮게 그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아포피스는 이게 고대 이집트식 발음으로 이제 아펩이라고 하는데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가장 강력한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존재냐면은 태양이 이집트 신화체계 속에서 태양이 이제 서쪽으로 져가지고 밤 동안에 지하 세계를 이제 관통을 해서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지하 세계에서 태양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태양이랑 맞짱 틀 수 있는 정말 초대형 빌런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뱀으로 묘사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어떤 한 대상이 이미지화가 되면은 그 이미지 자체가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포피스 같은 무서운 존재들은 최대한 하찮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아포피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주문이나 많은 수단들이 이제 강구가 돼요. 네. 그 중에서 뱀을 보통 이제 고양이가 잘 잡으니까 이 장면에서는 태양신이 고양이로 변신해가지고 뱀을 잡는 장면이에요. 네. 태양신이 이제 아포피스를 이제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 그러니까 네. 어떤 그 모티브인데 이것도 보여드렸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네요. 이제 고양이가 뱀을 잡고 있는 장면. 네. 뱀이 아포피스다.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여서 지구를 위협하는 그 소행성에 아포피스라는 이름 붙인 게 꽤 적절한 장면이었을 것 같다. 이런 걸 진짜 잘해요. 외국의 나사랑.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 분들도 그러니까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랑 계속해서 교류를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아포피스를 잡으러 오시리스가 간다? 그렇죠. 살짝 어색하긴 해요. 근데 뭐 괜찮아요. 왜냐면 뭐 오시리스 뭐 태양신의 후손이니까. 근데 진짜 더 과학자들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네. 원래 이제 오시리스 렉스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포피스로 떠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아, 이름 바뀌어요? 탐사선의 이름이 바뀌어요. 바꿨죠. 오시리스는 똑같은데 뒤에 렉스가 아니라 이제 아펙스로 바꿔요. 아포피스 익스플로러. 그래서 오시리스 에이펙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소행성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소행성 이야기를 하나 더 할 건데 네. 제가 아까 호루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시리스의 아들이 호루스예요. 근데 이 호루스는 매의 형상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매 형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사람 형태로 표현될 때에도 호루스는 언제나 매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호루스가 저런 이제 사람 형상이 아니라 정말 매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석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박물관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던 거. 박물관이 조금 있는데 우리 집 현관은 아니니까. 박물관 피라미드 얘기할 때 했어요. 네. 이집트에서 제일 큰 피라미드, 대피라미드. 네. 대피라미드를 지은 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쿠프. 크푸. 네. 오. 근데 이제 그 크푸 말고 크푸의 아들이자 크푸 대피라미드 다음으로 큰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 이름 좀 긴데. 댓글창. 네, 아마 분명히 또 교수님이 있을 거예요, 먼저 분명히. 얘기하실 거야. 여기 이게 나왔어. 카프라메. 야. 카프라예요. 카프라 상이에요. 사실 굉장한 마스터피스예요. 이집트 미술사에서 정말 중요한 상이고 또 저 상은 실제로 그 카프라 피라미드의 묘역 내에 있는 하한 신전에 출토된 상이어서 과학적인 맥락도 분명한 상이고 근데 이 상이 멋있는 이유는 물론 저 파라오 모습 자체도 멋있지만 파라오의 목 뒤에 있어요. 이렇게. 본 기억난다. 네, 맞다, 멋있죠. 맞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시스랑 오시리스 네, 그 이제 비호를 보여드리면서 받는. 날개를 펴고 있으면 지켜준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요것도 역시 그 호루스가 매로 변해서 저 파라오를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멋있네요. 멋있죠? 진짜 멋있네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시려면 이집트에 가셔야 되는데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서 이제 지금 소장 중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루스는 매예요. 근데 호루스랑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벤누 합쳐진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요 혹시 아세요? 요 호루스 벤누라는 브랜드예요. 아, 진짜? 이름이 있어요? 이거 국산 브랜드인데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브랜드예요. 카메라 이제 보조 장치들, 액세서리 같은 거. 삼각대가 아, 진짜요? 유명한 브랜드예요. 어머나. 근데 그 브랜드의 이름이 호루스 벤누예요. 저도 누군지 궁금해요. 혹시 만나보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 예, 아니시죠? 호루스 얘기, 뭐 벤누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그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브랜드죠.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 호루스가 이제 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소행성 탐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탐사선이 있어요.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선배예요. 이 탐사선의 이름은 하야부사. 하야부사라는 이건 일본, 그렇죠. 일본의 그 소행성 탐사선이고 세계 최초의 소행성 탐사선이에요. 맞아요. 발사는 2003년에 했죠. 그다음에 이제 2007년에 돌아왔어요. 네. 이 하야부사가 탐사를 떠난 소행성은 이토카와라고 이름이 붙여진 소행성이에요. 모양이 조금 되게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근데 이토카와는 전 잘 모르는데 뭐 일본의 무슨 과학자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이제 우주국인 그 짝사가 이제 추진을 했고 이게 아마 이토카와가 지금 이제 이 벤누보다 더 멀리 있을 때 가서 맞아요. 이 하야부사한테는 기네스 기록이 하나 있는데 가장 멀리 갔다가 돌아온 그런 기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아까 보셨던 거랑 좀 멀죠 사실은. 요거는 이제 화성 궤도 밖까지 이동을 하는 소행성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얘는 뭐 얘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분 이 탐사선 분은 사실 저는 되게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약간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제 이 하야부사는 제가 당연히 이거는 물건이죠. 그렇죠. 근데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인격체로 하야부사라는 우주선이 남겨져 있어요. 그게 왜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돌아와요. 근데 하야부사가 이게 최초의 소행성 탐사선이었기 때문에 처음 제가 알기로는 출발할 때부터 이게 이 탐사선에 문제가 많아서 맞아요. 진짜 꾸역꾸역 가서 진짜 꾸역꾸역 갔어요. 예, 진짜. 예. 근데 간 것도 대단해요. 네. 그래서 가긴 뭐 태양풍 받고 뭐 이래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네. 네. 돌아와서 최초로 거기서 채취한 샘플을 샘플을 가지고 왔죠. 이때 가지고 온 샘플이 아까 250g 정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벤누는 1g 가져왔어요. 뭐 사실 뭐 그거 갖고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겠죠. 사실. 그럼요. 예, 하야부사가 제가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는 이유가 캡슐을 투하하고 장렬하게 초월을 맞이해요. 그렇죠. 얘는 들어왔죠. 대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이제 돌입해서 없어지죠. 없어져요. 거기서 그냥 탄 거예요? 예, 요거예요. 우와, 어머나. 요게 하야부사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관이긴 장면인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카카오톡 제 계정에 프로필 사진 말고 배경 사진으로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때 하야부사가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최후로 전송한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찍어서 지구의 모습을 최후로 찍어서 보낸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 사진이에요. 와. 그러니까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상태였는데 꾸역꾸역.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서 지구 모습을 찍고서 약간 사요나라 하는 예.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죽을 때까지 뭐 이걸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의지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귀감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소행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근데 우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소행성 말고 또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천체들이 있죠. 크지 않은 해성. 해성. 이번에는 해성 탐사 얘기를 할 건데. 진짜? 근데 이 해성 탐사 얘기는 제가 자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해성 탐사를 가려면 탐사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탐사선에도 이집트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탐사선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알 유명하죠. 거예요. 예, 저희도 많이 여기 말씀하시는 다뤘고요. 분들 있죠. 네. 예,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제가 뭐 하여튼 5만 군데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그렇죠. 그 이름인데 요거예요. 아, 그렇죠. 요게 뭐냐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뭐죠 벤누랑 오시리스 렉스는 이제 미국 거고 요 하야부사는 일본 거고 이번에는 유럽 거예요. 그렇죠. 얘는 유럽 거죠. 뭐 이사, 뭐 에사라고 하는 그 유럽 항공우주국이 추진했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 맞아요. 2004년부터 16년까지 이어졌고 이때 이제 탐사선을 쏴가지고 해성을 이제 하나 해성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뭐. 67P 슈라모프 게라시멘 콩가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억을 못하겠어. 와, 여기에 이제 탐사선을 쏴서 그 해성에 착륙을 시켜가지고 네. 해성을 조사하는 뭐 돌아오진 않고 이거는 맞아요. 돌아오진 않고 근데 저 탐사선의 이름이 로제타예요. 몸체 전체 예. 제일 큰 거. 예.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저 해성으로 직접 착륙하는 저 착륙선의 이름이 필레 혹은 뭐 새끼를 필라에. 발사했죠. 조그마한 거 있죠. 조그만 거 있죠. 네네네. 둘 다 네. 이집트와 관련된 이름이죠. 필레가 이집트에서 무슨 이게 뜻인가요? 원래 이집트의 지명이에요. 한 도시의 지명. 필레도 사실 지명이에요. 근데 이 탐사선이 가져온 이름은 지명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맞아요. 의미를 그 곳에서 가져간 어떤 물건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아이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예. 예. 그 일단 로제타는 로제타 스톤, 많이 봤죠. 로제타 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고대 이집트 문자를 최초로 해독할 수 있게 해준 단초를 제공한 그쵸. 그 유물이고 저 비석은 1799년에 프랑스군이 이집트 원정을 이제 가는데 그때 우연히 프랑스의 어떤 이제 피에르 부샤르라고 하는 공병 장교가 우연히 발견해요. 근데 군대가 가서 이제 뭐 참호를 파고 하다가 땅속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있는데 당시 그 프랑스 원정군에는 160명이 넘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삐르 부샤르라고 하는 공병 장교도 지적 수준이 높은 분이었어서 저 보자마자 이거 대박이다.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 실제로 나폴레옹이 그 원정대의 사령관이 나폴레옹이었는데 직접 와서 나폴레옹이 이제 실견도 하고 그랬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영국한테 뺏겨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 런던에 있어요. 런던에.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1801년에 영국군한테 이제 그 이집트에서 깨지는데 그때 영국군이 전리품으로 저거부터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문 들었던 거죠. 그리고 영국군도 대단한 게 빼앗자마자 영국 본국으로 보내버려요. 갖고 다니면 뭔가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국 진짜. 본국에서도 저 물건을 받자마자 1802년부터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전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들 중요한 거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 로제타 스톤은 영국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지만 이중으로 약탈된 문화재죠. 전쟁 약탈 문화재고. 그쵸. 프랑스가 이집트에 가서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자의적으로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영국 애들이 프랑스군을 때려잡으면서 빼앗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약탈된 문화재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국제법적으로 저 유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이집트한테 있어요. 근데 이집트가 지속적으로 반환 요청을 하고 있긴 하죠. 근데 뭐 돌려줄 생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로제타 스톤은 영국 박물관에 있는데 영국 박물관에서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유물이에요. 네, 그렇죠. 영국 박물관 이집트실은 1층이랑 2층에 나눠져 있는데 1층 이집트실의 정중앙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나 바글바글해요. 저기 지금 좌측편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저 유리관 안에 그 비석이 있어요. 언뜻 보이시죠? 사람이 항상 그 앞에 있어요. 사진 찍기도 힘든 그런 사진이고 그런데 그러면 저 로제타 스톤 실제로 발견된 이집트 현지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되게 조악한 레플리카죠. 아, 네, 조악한 레플리카가 딱 하나 이렇게 놓여져 막상 있어요. 본국에는 레플리카가 네, 저렇게 그러니까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네네.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왜냐면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도 피식민을 경험했고 또 저런 식으로 문화재를 이제 이렇게 약탈당한 경험들이 좀 있는 지역이다 그쵸. 보니까 약간 이제 심적으로 놀라운 거는 제가 저 때 영국 애들 같이 갔었는데 영국 친구들한테 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근데 걔네들 진짜 못 느껴요. 이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 어차피 이집트 뭐 영국에 있어도 잘 되고 있지, 잘 보관되고 있잖아.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 국악 전공자들인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국악 전문자들 그렇죠. 왜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갔었던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 장명 로제타 저 탐사선에 로제타라는 이름을 붙인데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로제타 이름을 붙인 거는 저 로제타 스톤에서 따간 건데 맞아요.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문자 해독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는 로제타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뭐랄까 뭐 도전 의식, 탐구 정신 아니면 뭔가 중요한 키. 맞아요. 예,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로제타 스톤은 대표적인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약탈 문화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서구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을 해요. 네. 아, 맞아요. 그러면 필라에는 뭐냐? 탐사선 자체는 로제타, 그 착륙선은 필라에인데 필라에는 원래 이집트에 있는 한 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남부에 있는 아스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아스완 지역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저기 가운데 뭐 그 건물 보이시죠? 네. 네. 여기에 섬에 신전이 있는 건데 오. 저 섬의 이름이 필라이고 근데 원래 저 섬도 사실은 진짜 필라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짜 필라이는 지금 물속에 잠겨 있고 진짜 필라이 섬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을 저기다가 이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 섬의 이름은 이제 아길키아 섬인데 필라이 섬에 있었던 신전들이 절로 옮겨가면서 필라이 섬이 원래 이름이 유명하니까 네. 저 이름을 섬도 그냥 필라이로 붙이고 있어요. 왜 물에 잠긴 거예요? 왜냐면은 댐 건설했어요. 때문에? 댐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면 근처에 한 500m 떨어져 있는데 멀리 보면 이렇게 철로 만든 기둥들이 꼽혀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 필라의 섬의 경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게 물속에 그게 아스완 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아스완 댐인데 얘가 이렇게 물속에 잠긴 이유는 그러니까 아스완 댐이 두 개 있어요. 아스완 로우 댐이 있고 아스완 하이 댐이 하이 댐. 있어요. 근데 얘는 아스완 로우 댐 때문에 왜냐면 이제 아스완 하이 댐보다는 이 섬은 하류에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류 쪽에 아스완 로우 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필라의 섬은 20세기 초반부터 왜냐면 아스완 로우 댐이 1901년에 세워지거든요. 네. 그때부터 완전히 잠긴 건 아니고 1년에 절반 정도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전이 이제 파괴되니까 그 아스완 하이댐 때문에 그 누비아 지역이 다 잠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부신베시도 이런 거 이전시키면서 같이
같이 신전도 이전시켜버린 거죠. 1970년대 그 작업이 이루어져요. 아무튼 이 섬의 이름이 필라의 섬이에요. 그리고 이 섬에는 저기 이제 신전 보이시죠? 네. 이시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어요. 여기 신전이에요. 멋있다. 굉장히 보는 상태가 엄청 좋은 엄청 신전이에요. 좋네요. 지금까지 본 거에 비해.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신전이어서 그래요. 복원. 아니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기원전 50년 전에 완공이 돼요. 이집트 아니 근데 적으로 그래도 최근에. 기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집트 적으로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최근이니까. 이 정도면 네. 최신식 빌딩이지 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에. 피라미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기까지 가려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얘기해야지 갈 수 있을 아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저 신전을 이제 저 신전의 이제 가장 앞쪽을 지은 그 파라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예요. 그래서 기원전 50년경에 이제 완공이 돼요. 자, 근데 저 신전도 이제 보통은 이제 이시시 신전인데 필라의 신전이라고 많이 불려요. 필레 신전, 필라의 신전. 그럼 저기서 따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 신전에서 저 섬에서 가져간 어떤 물건에 필라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아 그래요? 가져간 물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제타랑 비슷해요. 로제타 스톤도 로제타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 필라에도 필라의 섬에서 가져간 어떤 물건에 필라의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저런 데면 오벨리스크 뭐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오. 오벨리스크예요. 아무튼 저 신전에서 오벨리스크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이제 가지고 가는데 범인들이에요. 되게 가져간 해맑다. 범인 몽타주다 몽타주. 몽타주 하기엔 너무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분이 그 되게 주범이고 주범. 되게 뻔뻔해 보여. 우측에 있는 분이 일종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데 좌측에 있는 분은 이제 존 윌리엄 뱅크스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이에요. 엄청난 부자고 네. 그다음에 거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명민한 분이었고 네. 게다가 저분은 아주 약간 기인이기도 해요. 긴. 뭘로 기? 저분은 결국에는 영국에서 이제 도망쳐서 말년은 이탈리아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죽어요. 근데 왜 그랬냐? 범죄 행각을 좀 벌여요. 범죄를 좀. 뱅크스는 그 범죄가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는 범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당시 19세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까지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동성애가 이제 뭐 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공원에서 동성애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되죠. 그거를 2번이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체포됐다가 이제 어쨌건 이제 석방이 돼요. 근데 한 번 더 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때 그래서 재판받기 전에 그 이제 보석금을 내고 보석으로 이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가 그 길로 도주해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여생을 사는 거예요. 여생을 살았죠. 근데 이제 이분도 사실은 준 이집트 학자예요.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었고 머리도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집트 문자 해독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가 뭔가 표본 문자 체계의 가능성이 좀 표본 문자적 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의 처음 향폴리옹보다 사실은 더 처음에 진짜로? 그 약간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완전 이집트 쪽에 이제 마니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부자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의 저택에 가면 도르셋에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 남쪽에 남부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저택이 있는데 이 저택이 그 이집트 스타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스타일로 되게 많이 꾸몄어요. 근데 저택에 정원이 조금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뱅크스가 진짜? 내 정원? 예. 아니 이거 나라도 아니고 내 정원 꾸밀라고? 내 정원, 네. 허전하다. 그래서 저 우측에 있는 인물이 그 지오반니 벨조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예요. 좋게 말하면 탐험가. 탐험. 저분도 기인이에요. 저분은 원래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190이 넘었다고 하니까 다 우와, 완전 당시 거인이고. 기준으로. 그리고 원래 출신은 서커스단에서 힘 자랑하죠. 차력 같은 거 하시던 분인데 이제 언젠가부터 일종의 이집트 탐험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해진 것은 저분이 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보물 사냥꾼이에요. 아, 헌터. 탐험가이지만 그래서 헌터.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또 성과를 거둬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오지에 있었던 신전들 발견하고 그런 성과를 거두는데 또 굉장히 많은 이 유물들을 약탈해서 영국에다가 팔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 뱅크스가 이제 벨조니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야, 이 정원에 뭐 좀 좋은 거 갖다 놓을 만한 거 없냐? 그 사세다, 좀 그 갖다 사세. 줘. 이야. 그래서 이제 벨조니가 필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필라의 섬에서 가지고 와요, 오벨리스크를. 그래서 그거를 뱅크스는 자기 집 정원에다가 딱 꾸며놨는데 그놈의 정원은 어디? 야 이씨 너무. 야 이건 너무하잖아. 이것도 이거대로
야 이건 진짜 나빴다. 이거 어떻게 갖고 온 근데 거야 이걸? 저거를 정원에다 놨다고 정원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대요? 뭐 마음에 들었겠죠. 당연히. 저 같아도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저도 아마 저도 저 이야. 당시에 살았고 저 정도 재력과 저 정도 관심이 있었으면은 뭐 약간 워너비이지 않았을까. 정원 미달 대학교 갔다. 아 요즘에 약간 이제 뻥 뚫려 있고 뭐 건물이 좀 이렇게 그쵸. 빈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 오벨리스크가 또 중요한 이유가 이시스 신전 자체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세워진 신전이고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라는 것은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지배 계층이 그리스 계통이었었던 시대예요.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죠. 네, 맞아요. 정확히는 그리스에서도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오면서 이집트에 이제 세워진 왕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배 계층은 다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리스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어와 고대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 로제타 스톤도 3단으로 쓰여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3단으로 쓰여져 있죠. 기원전 196년에 쓰여진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칙령인데 네. 가장 윗단에 상형 문자. 고대 이집트 문자,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말하는 가장 유명한 상형 문자가 쓰여져 있고 중간에 이제 데모틱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데모틱도 고대 이집트 문자예요. 이집트. 네. 근데 이제 약간 필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어.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고대 그리스어가 쓰여져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를 1799년에 딱 발견했을 때 저 당시 유럽의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의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리스어 다 해요. 웬만하면 그리스어 좀씩 다 해요.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제 저 비석만 있으면은 맞춰볼 수 있는 파악할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저기에 이제 그 왕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왕들의 이름을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 문자도 발음을 점점점 읽을 수 있게 됐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결국에 최종적으로 1822년에 해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로제타 스톤은 뭔가 그동안 진짜 수천 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어떤 문자를 해독시켜준 키가 그쵸. 된 존재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로제타라는 이름이 일종의 대명사로 그런 그쵸. 식으로 쓰이고 그래서 그 로제타를 탐사선 이름에 붙인 건데 이 오벨리스크도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이시스 신전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세워진 신전이기 때문에 네. 저 오벨리스크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중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와 고대 여기는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할 때 저 그러니까 필라의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비문도 중요한 자료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제타 스톤의 마이너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커다란 거 로제타, 쬐끄만한 거 필라에. 그 의미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이제 이름 붙인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문제 의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 자료들은 맞는데 로제타 스톤이나 저 필라의 오벨리스크나 그러니까 저 오벨리스크의 이름 필라의 오벨리스크예요. 중요한 유물들은 맞지만 어쨌건 약탈 문화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그 약탈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이름을 그냥 별 문제 의식 없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중요한 어떤 대상들의 이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문제의식을 느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사실 이 로제타 스톤이나 필라의 오벨리스크는 과거의 서구 사회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서구의 여러 열강들이 저질렀었던 부정적인 행태들과도 관련이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그 행태들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는.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지금 푸시켓 탐사선이라고 또 소행성을 탐사하러 갔어요. 근데 그 푸시켓 탐사선은 약간 뭐든지 다 금속으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아까 봤던 흙 같은 게 없고 네. 안에가 막 백금, 뭐 철, 텅스텐, 니켈 뭐 완전 이런 걸로만 돼 있는 네. 핵으로만 돼 있던 건 말이에요. 약간 이런 걸 탐사하러 갔는데 프랑스 막 유럽에서 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탐사선 이름에 직지심경 붙여놨어. 이러면 우리나라 겁나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 거죠. 그게 사실 갑자기 화나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전히 이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제타 탐사선과 필라의 착륙선 이 사례는 뭔가 네. 약탈 문화재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많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전혀 근데 좀 알고 지내는 영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도 별 생각-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인식을 못해요.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왜 유물을 이제 돌려주지 않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돌려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니들 관리 잘 거다라고 못하잖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박물관을 이제 개관을 하게 될 거니까 네. 언제 개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박물관이 이제 개관을 하면 어쨌건 시설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시설 차원에서는 유물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서구권 국가들에서 뭐 니네 관리 못하니까 돌려주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식의 명분을 내세울 수는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쭉 놓고 보면 한 10년 정도면 결국에는 이집트로 다 반환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로제타 스톤 같은 정말 대표적인 약탈 문화재들도 결국에는 이집트로 뭐 반환이 되거나
혹은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가끔 사석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진짜 영국에 있는 물건을 이집트에다가 이제 그 로제타성 같은 걸 돌려주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여료를 내면 그렇죠. 소유권은 이집트 정부한테 줘. 근데 대신에 영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뭔가 이제 그 일종 그러니까요. 임대 계약 같이 맺는 그러니까요. 거죠. 대여료. 관리를 하겠다 우리가. 거기서 잘 보관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일이 처리될 수도 있겠죠. 이게 피라미드 이야기의 초입부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앞에 초기 왕조랑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뭐 피라미드 변천을 제가 이제 네네네. 얘기할 때 저 사진 말고 도면으로 돼 있는 저거. 네네. 네. 저게 뭔지 기억하세요? 마스타바. 네. 네. 주인공 기억하세요? 마스타바의 주인공. 저 마스타바의 주인공. 저 마스타바의 주인공의 이름은 메르네이트고 여성 파라오예요. 이제 그거를 확대하면은 이런 모습이고 네. 저 메르네이트라고 하는 인물은 최초의 여성 파라오. 대략 한 기원전 3000년경의 오. 인물이고 근데 최초라고는 하지만 진짜 공식적인 파라오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사실상의 파라오. 그렇지만 파라오와 완벽하게 동일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오. 왜냐면 일단 저 메르네이트의 무덤이 파라오들의 무덤만 있는데 만들어져 있고 파라오 대행. 이게 파라오 대행이에요. 왜냐면 자기 아들 대신에 먼저 협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메르네이트의 무덤은 완벽한 왕묘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이 당시 다른 왕묘들보다 규모가 더 커요. 근데 저 메르네이트 무덤은 저 마스타바는 20세기 초반에 조사가 있었어요. 오. 근데 최근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네. 예, 이 무덤 이거예요. 오. 오. 저게 이제 메르네이트 무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다시 고고학적인 조사를 했어요. 네. 원래 이제 과거에 했었던 조사를 다시 하기도 해요. 뭐 네. 똑같은 게 있나? 맞아요. 근데 새로운 걸 찾아냈어요. 기가 막힌 걸 찾아냈죠. 그리고 오. 중요한 요거예요. 무덤의 이제 그 부속 시설에서 저런 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량으로 확인이 장독대 됐는데 같은. 저 병이 술병이에요. 저 병 안에서 실제 뭐 액체가 아직 나온 건 그쵸, 아닌데 그쵸. 포도주가 있었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 뭔지 아세요? 포도씨. 저 병 내부에서 저런 포도씨들이 발견이 됐어요. 오. 그리고 이제 우와. 와인의 흔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흔적을 가지고 성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 와인이 실제 이집트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은 수입품이냐.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왜냐면 고대 이집트에서 와인을 많이 만드는데 그 와인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흔적은 피라미드가 지어지는 그 고왕국 시대 때부터 나와요. 초기 왕조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딱 시작되기 바로 이 직전 시대인 그 선왕조 시대 때부터도 와인의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 이 흔적들은 대부분 다 저쪽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동부 지중해에서 수입된 것들이 이집트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집트에서는 포도를 기르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좀 이후 시대부터 기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왕조 시대 때의 저 와인은 어쩌면 수입품일 수도 있어요. 이집트에서 직접 이제 담근 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아, 그렇군요. 뭐 아마 뭐 제 생각에는 뭐 조사하다 보면은 뭐 논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게요. 조만간. 예, 물론 이제 자연과학적인 논문이 되겠죠. 왜냐면 성분 분석은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하니까 고고학자들은 이거 발굴해서 요 맥락만 이제 보고 자연과학자들 같이 이제 고고학자들하고 이제 조인트 해가지고 쓰는 논문이 분명히 그러니까 나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성분이 찾아보니까 분명히 포도로 만든 와인은 맞는데 이쪽 지역에서 나는 포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는 포도와 비슷한 성분이다. 예. 예를 들어 DNA 예. 분석 이런 화학적 분석을 예, 해가지고 예. 이랬을 때 어떤 경로로 여기 수입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게 예. 소장님 같은 맞아요. 분이 예. 밝혀내야 되는 예.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엄청 이 시기의 와인은 굉장한 귀중품이에요. 아주 소수의 특권 계층들만 마실 수 있는 음료였고 이집트 역사 내내 거의 와인이 약간 조금 더 맥주보다는 더 고급 주류였어요. 맥주는 비교적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자지구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과 그다음에 그보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 거기가 이제 포도가 더 잘 자라는 지역이어서 이집트는 사실 포도가 잘 자라는 지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지금 오늘날의 이집트에서도 와인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저는 사실 술을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은 와인은 아니에요. 이집트 와인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가끔 이집트 갔다 오면은 이집트에서 드신 적 있나요? 먹죠. 예. 별로예요? 뭐 전 술 잘 몰라요. 저는 술 맛 잘 모르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그 이집트 와인 이름이 그 오마르 카얌이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사가지고 올게요. 네. 갔다 오면 예. 그래서 언제 한번 이 부분 박제해 주세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마실 겁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아 근데 오늘 저는 강의가 뭐가 좋았냐면은 네. 지금 정말 저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로제타라고 필레라고 그런 이름을 쓰면서 탐사선의 이름을 이런 의미로 부여했구나 했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잘못됐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크게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저는 오늘 역사는 진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너무 성급하게 했고 근데 이집트 피라미드 얘기해야죠. 이제 사실 피라미드 오늘 어떻게 원래 해야 열심히 되는 얘기가 피라미드 텍스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이제 피라미드 속에 새겨지기 시작한 이제 장래 문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얘기로 이제 퉁쳤죠. 근데 뭐 다음 시간에도 또 중간에 뭐 이집트 관련해서 뭐 얘기 있으면 내가 맞아요. 뭐. 왜냐면은 끝날 때까지 모실 거거든요. 종신 계약하셨거든요. 정신형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유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